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이름을 가진 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제 강연을 듣고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네이버에 강의평을 써주신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캬바레 지배인 복장을 하고 온 한수혜 소장의 강의를 듣고 자, 오늘 캬바레 지배인 복장 하고 오지 않아서 실망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 설레이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비전 디자이너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를 잘 아시는 한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좋아, 우리 한수희 소장 굉장히 좋은데 비전 디자이너인 한수희 소장의 비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대개 네 부류의 대상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에요. 진로 목표가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가슴 설레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이 꿈을 실행하도록 실행의 날개를 달아주는 비전 디자이너. 그런데 제가 비전 디자이너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아이들 이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가슴 설레는 비전을 함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꿈과 비전이 크고 명확해야 그 밑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멋진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니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부모들이에요. 엄마가 1% 비전을 가지면 자녀는 90%의 비전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죠. 그래서 대개 교육 경영자들을 위한 강연도 많이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육 경영자들 중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교육 경영자들,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잘 펼치지 못하는 그들에게 멋진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을 돕는 비전 디자이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 엄마를 위한 비전 디자이너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육 분야의 최고의 강사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멋진 비전을 현장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그리고 교육 경영자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매번 느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가슴 설레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번 아이들 앞에 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추운 날씨에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가슴 설레이는 비전을 가진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공공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시죠? 기대하시는 만큼 뜨거운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슨 가젤이라고 하는 놈은요, 아프리카산이고요. 달리기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 중에서 2등 정도 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슨 가젤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시청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를 중시하는데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사회가 교육을 지배할까요? 교육이 사회를 지배할까요? 네. 사회가 교육을 지배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인재상이 바뀌면 교육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만약에 공학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면, 인문학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면 그 방향에 맞게 교육은 아이들을 그런 인재로 키우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에 이 사회가 변했고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인재상이 바뀌겠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LG화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요. 글로벌 초인류 기업, 1등 기업이 됐어요. 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과거에 어땠을까요? 소니라고 하는 회사를 잘 보고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모방해서 약간 수정 보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1등 기업이 됐어요. 누군가를 모방하고 싶은데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앞에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그렇죠.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창의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 지식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으면 창의성이 얻어질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현장에 가서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도전하고 그 속에서 경험을 쌓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서 창의성은 길러지겠죠. 그래서 어떤 걸 요구하는 거예요? 창의성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얻어지는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도요, 이런 역량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뒤에 역자가 붙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옆에 보세요. 여기서도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뒤에 역량이 붙어 있죠. 아,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구나. 또 하나는 제가 기업주예요. 우리 직원들을 앞에 놓고 제가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월 1일 날. 여러분, 이 시대는 초경쟁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의 선수가 돼야 돼요. 우리 회사 내 부서 간에 협력하지 마세요. 경쟁하세요. 동료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무시해버리고 동료를 밟고 그와 경쟁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이기세요. 경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업주 있어 없어요? 미친 거죠. 부서 간의 벽을 허무세요.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넘나들어서 협력하세요. 동료가 힘들어하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역량을 함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협력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시대가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이미 바뀌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은 산업화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의 인재와 21세기 창의융합 인재는 정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아이를 키우는 교육에서 한 아이만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획일성을 탈피해야 되고요. 다양성을 수용해야 되는 교육인 거예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지식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암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역량으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산업화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가는 우리 아이들은 21세기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뀐 시대에 그런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How,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공인재로서의 성공의 가치관을 심어주면 우리 아이가 21세기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는데, 인재가 되는데 50% 이상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 이 시대는요, 창의 융합 인재를 원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면에는요, 공공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공공재는 어떤 거예요? 공동의 자산인 거죠.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 그죠?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재도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너의 재능을 너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힘들고 어둡고, 그죠? 그런 부분에 너가 어떤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될 거니, 너의 재능을 활용해서 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어떤 기여와 헌신과 봉사를 할 거니?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공인재가 갖춰야 되는 성공의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8시간 동안 워크숍을 할 때 오전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공인재로서의 성공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한 권의 책을 권해줘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가치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공공인재로서 우리 아이가 정말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딱 2가지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봐요. 너의 정체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떤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너는 어떤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정체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80% 이상이 넘어요.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요. 소장님, 정체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정체성이라 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